자,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이 확률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소단원이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소단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랑은 살짝 연결이 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새로운 단원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 이 독립시행을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얘가 수능에서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독립시행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건 A가 있다고 했을 때 발생 확률이 매번 동일하게 발생 확률이 매번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번 독립적인 사건이 있어. 사건이 있는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구하기. 자,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뭐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매번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매번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과연 그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게 독립시행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너희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성현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자, 비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기거나 성현이가 이기거나야. 그럼 확률은 각자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일 거야. 그럼 봐봐. 성현아,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성현이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두 번째 판은 성현이가 무조건 이기네. 왜냐하면 2분의 1이니까 내가 첫 번째 판에 이겼으니까 두 번째 판은 성현이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잘 생각해봐. 아니, 사건 발생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절반의 확률이니까 내가 처음에 성현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으면 두 번째 판에는 성현이가 이겨야 2분의 1인 거 아니야? 성현이가 만약에 또 지잖아?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성현이가 두 번째 판이 이길 수밖에 없네.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첫 번째 사건이랑 두 번째 가위바위보 두 번째 시행에서는 독립적으로 새롭게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판에 가위바위보를 해도 여전히 성현이가 이길 확률, 내가 이길 확률이 반반으로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자,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번 시행을 할 때마다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내가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과연 그것이 몇 번 일어나냐, 내가 이기는 확률이, 내가 이기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독립시행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쌤이 동전을 두 번 던질 거예요. 동전을 두 번 던질 거야.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따져보면 앞면이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자,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와. 그럼 얘의 확률은요 2분의 1의 확률이죠.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거. 따라서 2분의 1이 나오면서 두 번째 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서 4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그럼 이번에는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처음엔 앞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나오니까 2분의 1, 2분의 1에서 얘도 4분의 1이 되지. 그럼 봐봐. 이번에는 뒤랑 앞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얘도 4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뒷면이랑 뒷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뒷면 나오고 또 뒷면 나오니까 4분의 1이 될 거야. 실제로 4개를 다 합쳐보면은 얘 1 아니니?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아니야? 내가 결국에는 무엇을?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뒤, 뒤앞, 뒤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씩이 근원 사건으로 유지되면서 결국에는 1을 만들 건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내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이렇게 말해봐.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어차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과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앞면 2번 나오는 건 얘가 2번 나오는 거죠. 근데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얘와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4분의 2가 되는 게 맞지. 그 일이 왜 발생하니? 앞, 뒤도 있지만 뒤, 앞도 있으니까 얘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뒷면 2번은 그냥 뒤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면 2번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2고 뒷면 2번이 나올 확률은 또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좀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가능할 거란 얘기야. 쌤이 이번에는 동전을 3번 던져볼게. 동전을 3번 던지면 매번 앞면 다 각자가 2분의 1씩 매번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거 아니야? 뒷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온다라는 건, 자, 앞면 3번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2분의 1을 3번 곱해서 8분의 1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치? 뒷면이 3번 나오는 거는 얘도 8분의 1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얘들아, 앞면 2번에 뒷면 한 번 나오는 건 과연 8분의 1일까? 아니겠지. 자, 어떻게 될까? 경우의 수가, 확률이. 일단 앞, 뒤도 있을 수 있어. 걔가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앞, 뒤, 앞도 8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뒤, 앞도 8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3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면 한 번이랑 뒷면 2번, 얘도 결국 8분의 3이 되면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더해서 얘가 결국엔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동전을 첫 번째 던진 시도랑 두 번째 던진 시도랑 세 번째 던진 시도가 있을 때 너희들 생각해보면 앞이 3번 나오는 경우는 지들끼리 자리를 어차피 바꿀 일이 없죠. 하지만 앞 2번에 뒤 한 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지? 앞 2번에 뒤 한 번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앞 2번에 뒤 한 번이면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니까 2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을 이렇게 취해줘서 3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을 곱해주는 거 아닐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조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3C1 또는 3C2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뒷면이 한 번, 앞면이 2번. 그치? 마찬가지로 앞, 뒤도 그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2팩분의 3팩이니까 3C1이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D는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맞지.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시도를 여러 번 했을 때 매번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횟수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는 것만 곱해지지 않을까, 확률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주사위를 5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걸 사건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지. 얘가 사건 A의 여집합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으로 고정돼 있니? 6분의 2니까 3분의 1 맞죠? 3의 배수 나오는 건 3, 6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고, 그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되어 있는 게 맞지, 얘들아? 그리고 얘는 봐봐,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던졌을 때는 3의 배수 아닌 게 나와야 되니?
아니죠. 매번 던질 때마다 이 확률은 유지되지. 그러니까 매 시행을 할 때마다 각 모든 회차가 다 독립적인 시행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보겠다는 얘기야. 퀘스천이야, 얘들아.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내가 라운드가 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가 이렇게 있을 건데 3의 배수가 2번 나와야 되고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3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 아닌 애가 나오고 아닌 애가 나오고 아닌 애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 더 다양한 경우가 가능한 거지. 3의 배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3의 배수 2번이랑 3의 배수 아닌 거 3번이 이 5번이라는 기회 안에서 뭐 하게 되면 될까? 자유롭게 배열되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2개와 이 3개, 총 5개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가디수를 일단 계산하는 게 맞지. 자, 가디수는 계산하면 2팩, 3팩분의 5팩이고 다른 식으로 쓰면 얘를 5C2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잘 봐봐. 쌤이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요 어차피 3분의 1이라는 경우는 2번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얘 한번 계산해 볼게.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확률이 3분의 1이죠. 두 번째에 또 3의 배수가 나와.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3의 배수가 안 나와. 3분의 2죠. 그 다음 또 3분의 2지. 또 3분의 2야. 이게 바로 뭐야?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가 딱 하고 한 번 계산된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총 몇 번 계산돼야 되겠어? 이거만큼 계산돼야 되는 거 맞겠지? 그치? 왜냐하면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서 총 5C 10개만큼 더 적힐 거 아니야. 그러면 확률이라는 건 처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 나올 수도 있지만 3의 배수 아닌 거, 3의 배수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다 뭘 곱하게 된다? 2팩, 3팩분의 5팩 또는 5C2를 이렇게 곱하게 된다.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5C2라고 쓰고 3분의 1은 2개가 있으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라 쓰고 3분의 2는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을 쓰면 이게 결국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결국에는 이 하나의 경우만 지금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이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중심으로 확률을 계산해보면 잘 봐. 3의 배수가 0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총 5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3의 배수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쌤이 확률 계산 한번 해보면 얘들아 3의 배수가 0번 나온다라는 건 잘 들어. 다 1라운드부터 아닌 거 나오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만 이렇게 5번 곱해지지 않겠어? 맞죠? 그리고 3의 배수가 만약에 한 번 나온다고 치면 3의 배수 한 번이니까 3분의 1은 한 번 곱해지지만 나머진 다 아니니까 3분의 2는 4번 곱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이렇게 한 번 곱해지고 3분의 2는 이렇게 4번이 곱해지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곱해야 되겠지. 왜? 봐봐. 3의 배수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아닌 거 3의 배수 아닌 거 그치? 3의 배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1회일 수도 있고 2회일 수도 있고 3회일 수도 있고 4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을 곱하게 돼? 5를 곱하게 되지. 근데 그게 왜 5야? 3의 배수 하나랑 아닌 거 4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분의 5팩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내가 여기다 뭐라 쓸 수 있냐면 5C를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2번인 거는 이미 샜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2번이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는 게 3번인데 2개와 3개가 가디순으로 배열되면 결국 곱하기 5C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3의 배수가 3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3의 배수가 이렇게 3번이 곱해질 거고 나올 확률이 3의 배수 아닌 게 나올 거는 2번 곱해질 건데 결국에는 또 3개랑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C3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2개와 3개니까 어차피 5C2를 하든 5C3을 하든 똑같지 둘은.
그러니까 일단 이 방법이 계산이 가능할 거고, 칸 좁아. 자, 4번 나오는 건 얘들아 당연히 3의 배수가 4번 나오고 3의 배수 아닌 애가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4개와 1개가 배어야 되니까 자, 5C4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의 배수만 5번 나오는 경우는 3분의 1만 5번 곱해질 거고 걔네들끼리는 배열할 의미가 없지. 다 3의 배수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5C5라고 써버리면 사실상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마지막으로 5C0이라고 써버리면 얘도 1 곱하는 거니까 너희들 어떠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니?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이 문제에서 내가 주사위를 이제 5번 던지는 게 아니라 총 n번 던질 거야. 그런데 3의 배수가 R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괜찮아?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은 몇 번 곱해지게 되는 거야? R번 곱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라는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는 몇 번 곱해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n-r번 곱해지는 거지. 총 n번을 시도했으니까. 이 앞에다가는 총 n번 중에 r번 3분의 1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지. 이게 뭔데? r팩 n-r팩분의 n팩. 왜?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r번 있고 3의 배수 아닌 거 나오는 게 n-r번 있으니까 n-r개의 같은 것과 r개의 같은 것을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디순으로도 쓸 수 있고 조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두 번째 예시에서 확실히 보여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매번 시행을 할 때마다 발생 확률이 동일한 사건들을 다뤄야 돼.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돼 있지. 매 회차.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전체 내가 똑같은 실행, 동일한 시행을 총 n번 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발생하는 경우가 r번이라고 치면 얘의 확률을 r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나머지 n-r번 곱해주고 그들끼리 서로 배열까지 맞춰야 되니까 NCR로 가디순을 계산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게 독립시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원이랑은 관련성이 이만큼 있어. 왜냐하면 매번 독립적인 시행이잖아. 서로가 두 번째가 첫 번째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 확률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내가 성현이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첫 판에 내가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판에 내가 이길 확률이 달라지니? 아니지. 내가 성현이랑 5대5로 공평한 게임을 했으면 두 번째 판에도 똑같이 5대5로 공평한 게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쌤 첫 번째 판에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이길 확률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매번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매번의 회차가 전부 다 독립사건이고 서로가. 근데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 A가 몇 번 나오느냐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사건의 확률이 그 몇 번 곱해지고 아닌 것이 전체 시행에서 그 몇 번을 제외한 만큼 곱해지고 걔네들을 배열할 거기 때문에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개념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독립시행, 한 개의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거야. 동일한 실행. 절대 확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뭐 갑자기 딴 데 던지거나 하면 안 돼. 그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건데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첫 번째 시도의 결과가 두 번째 시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매 회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그때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독립시행에서는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므로 독립시행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독립시행의 확률 한번 볼게. 어떤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야. P. 그러면 내가 동일한 시행을 총 N회 반복했을 때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은요. 자, 내가 총 N번 시도를 한 거지. 그 중에서 R번이 사건 A가 발생해. 근데 A가 발생할 확률은 P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P를 R번 곱하는 거고. 그러면 A가 발생하지 않을 여사건의 확률은 1-P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n-r번 곱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n-r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사건 A가 아닌 것과 R개의 사건 A가 서로 배열돼야 되니까, 가디순으로. 그래서 NCR의 앞에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나면 이 사건은 당연히 n-r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A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독립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자, 내용 자체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제 시너지에서 문제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자, 처음에 좀 도와줄게. 일단 첫 문제가 948번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948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제가 948번인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매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래. 그치?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러면 A의 발생 확률이, 자, PA가 이렇게 P야. 그럼 당연히 PA여. A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은 1-P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랬는데 내가 3회 독립시행에서 같은 시행을 3번 한다는 얘기지. 사건 A가 2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내가 3회 중에서 2번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거잖아. 그러면 P는 이렇게 2번 곱해질 거고 1-P가 이렇게 1번 곱해지게 되겠지.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2번이랑 1번이 서로 순서도 바꿔야 되니까 3C가 곱해지는 거고 얘를 FP라고 이렇게 함수화 시켰어요. 근데 FP가 최대일 때의 P의 값이래. 그럼 얘들아, 얘를 계산하면 3P제곱에 1-P이기 때문에 이거 P에 대한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인 거 맞지, 얘들아? 갑자기 뜬금없이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3P 세제곱에 더하기 3P제곱이 이렇게 될 텐데 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있잖아요. 너희들 최대값 구할 줄 알죠? 3차 함수. 이거 수투 내용이야. 쌤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얘 감소하는 3차 함수고 0이 중근이고 1이 실근이죠. 그러면 미안해, 좀만 앞서 갈게. 0이 중근이고 자 1이 실근이기 때문에 여기 0이 있고 자 여기 1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야, 하필이면 수투 내용이 좀 겹쳐서 비율관계 성립하죠. 비율관계 성립해. 자, 어디? 극소랑 같은 값을 갖는 점, 극대랑 같은 값을 갖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까지 다 등간격이죠. 그러면 쿵이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3칸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러면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확률 자체가 FP라는 것 자체가 0부터 1 사이에선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 맞지? 근데 왜 0부터 1까지만 봐야 될까? P라는 게 어차피 0에서 1 사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때 P의 값은 3분의 2가 될 것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얘들아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갑분 수투야. 그래서 수투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갑자기 이 값을 구해야 되는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이 문제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래봤자 쌤이랑 공통 이번 2월달 안에 다 여기까지 다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쌤처럼 풀이할 수 없다고 치면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 게 맞지. 자, F'P를 구하세요. 미분하란 얘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9P제곱에 플러스 6P 아니세요? 이렇게? 맞죠? 그럼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인데 얘를 마이너스 3P로 묶으면 3P 더하기 아니죠. 빼기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이 0이고 극대가 되는 지점이 3분의 2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P가 3분의 2다 라고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나와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나도 왜 확률 문제에 굳이 이런 것까지 끼워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 너무 의미 두진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요 문제 이런 식으로 안 냅니다. 수투랑 연계해서 내지 않을 거야. 확률만 독립적으로 낼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으로 쌤이랑 또 같이 볼 문제가 뭐냐면 953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왔는데, 자, 953번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와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6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들아, 당연히 케이스를 좀 분류해 봐야 되는 게 맞지? 뭐냐면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뭐가 될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몇이 나올까? 주사위에서 1이 탕 하고 나온 거야. 괜찮아? 그리고 6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동전이 몇 개가 나와야 돼? 6개 중 1개가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러면 둘이 이렇게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와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를 일단 계산해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일단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오면서 6개 던진 동전 중에서는 1개만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발생하면서 얘도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일단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6개 동전 중에서 1개만 앞면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내가 6개의 동전 던졌는데 그 중에 1개만 앞면이고요.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한 번 곱해진다면 뒷면이 나오는 2분의 1은 결국 5번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6제곱이 될 수밖에 없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사위에서 이번엔 2가 나오면서 6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그 중에서 2개가 앞면이 나오면 이것도 앞면이 나오는 개수와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나온 수가 일치하는 경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잘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잘 봐. 주사위에서 2가 나올 확률은 또 6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뒤에는 6시 2에 2분의 1 앞면 나오는 게 2번이고 뒷면 나오는 게 4번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확률이지. 독립시행의 확률. 근데 얘들아, 내가 쌤이 그래도 쌤인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까지? 6번까지 다 쓸까? 주사위가 6이 나오면서 동전은 6개 중에 6개가 앞면에 나오는 경우까지 다 쓰게 되면 걔들을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더할 건데 어차피 모두가 뭘 가지고 있냐면 6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럼 더하게 되면 6분의 1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6분의 1로 이렇게 묶일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6분의 1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6제곱도 결국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2번, 4번 곱하나, 3번, 3번 곱하나, 4번, 2번 곱하나 항상 2분의 1이 6승이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할 때 걔로 또 한 번 묶을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6승으로도 이렇게 묶일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묶이고 나면 그러면 남는 것들에만 뭐가 남을 거냐면 6시, 6시, 6시 3에서 6시 6까지 남지 않겠어? 걔는 더해지겠지.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 6시 1부터 6시 2부터 6시 3부터 해서 6시 6까지 전부 다 더해지면 얘가 1번부터 6번까지 다 더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굳이 6번까지 다 적지 않아도.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만 계산할 일이 남았는데 잘 보세요. 너희들 6시 0부터 6시 6까지 다 더한 게 몇인지 기억하지 않니? 자, 다시 물어볼게. 복습해라.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한 게 몇이었어? 2의 n제곱이었지 분명히. 기억나시죠? 2항계수 할 때 했잖아. 그치? 그런데 그럼 6시 0부터 6시 6까지 다 더하면 몇이겠어? 2의 6제곱이겠지. 근데 6시 0은 안 더해진 거 맞지? 그러면 몇만 빼줘야 돼? 1만 빼줘야 되지.
따라서 얘가 2의 6제곱 빼기 1일 거고 따라서 얘가 몇이야? 63이죠. 괜찮은 거 맞니? 따라서 자 다시 한번 계산하면 자 6분의 1 곱하기 2의 6승이니까 뭐 64분의 1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63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3으로 약분해주면 얘가 2고요. 얘가 21이니까 추가로 약분이 안 된다면 128분의 2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봐봐. 주사위 1이면서 동전 6개 중에 1개 앞면, 2이면서 2개 앞면, 3이면서 3개 앞면, 4이면서 4개 앞면 하는 걸 계산하다 보면 6분의 1은 매번 곱해질 거고 뒤에 있는 2분의 1의 6제곱도 모두 매번 곱해질 거니까 걔로 묶으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6시 6까지만 더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6시 0은 안 더하는 거지. 왜? 주사위에서 뭐가 나올 수 없으니까?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문제 풀이할 거란 얘기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쌤이 선정한 문제는 57번이에요. 자, 이것도 또 다른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한번 해보자. 6명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누기 위해서 임의로 오른쪽 손바닥 또는 손등을 동시에 내는 시행을 한다. 손바닥을 낸 사람과 손등을 낸 사람의 수가 각각 3명으로 같으면 같은 쪽을 낸 사람끼리 같은 팀이 되고 수가 같지 않으면 앞의 시행을 반복한다. 2번 이하의 시행으로 팀이 결정될 확률이 P분의 Q다 라고 나온 거지. 아, 그러면 내가 2번까지 시도했을 때 팀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또 한 번 시나리오 짤 수 있죠, 얘들아. 2번 이하의 시행으로 팀이 결정된다는 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번 시행해서 바로 팀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6명이 있는 거야. 자, 이거 딱 그거 아니야? 대댄지 아니야, 대댄지? 그치? 안 내면 대댄지 이렇게 하는 거. 야, 서울에선 대댄지 맞지? 대댄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뒤집어라 엎어라야? 아 그래? 쌤 일산 출신이라. 근데 이거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이따 할게요. 대댄지 뒤집어라 엎어라 해가지고 같은 팀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6명이 딱 했는데 한 번만에 바로 3명 딱 하고 팀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했는데 막 4명 2명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두 번째 판에 대댄지 했는데 이번에는 결정이 되는 거야. 2회 안에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회에서 바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2회까지 했는데 2회에서 결정이 탕 하고 나버릴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1회에서 바로 팀이 결정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알겠지? 그럼 봐봐. 총 6명이 있어.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거잖아. 6명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손, 등,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하면 바로 팀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등 3개에 손등 3개에 손바닥 3개가 자유롭게 배열될 수 있는 거지. 결국 뭐야? 3팩 3팩분의 6팩이니까 이거 독립시행 아니야? 맞으시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총 6명 중에서 3명이 손바닥을 낼 거야. 근데 어차피 손바닥을 낼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갑자기 손바닥을 낼 확률이 3분의 2일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 동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의 손바닥을 내는 친구가 3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손등을 내는 친구가 3명이 나오게 되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누가 손바닥을 내고 누가 손등을 낼지 배열까지 3명을 배열할 테니까 얘가 확률이 되는 게 맞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바로 팀이 결정될 확률이야. 인정? 그럼 봐봐. 얘를 계산하시면 2의 6승분의 20이잖아. 맞아? 그래서 64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4로 약분해주면 16분의 5가 될 거야. 얘가 첫 번째 시도에 바로 팀이 결정될 확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엄청 쉽거든, 얘들아. 왜 그러냐면 얘들아, 얘가 내가 시도를 한번 했을 때
팀이 결정될 확률이지. 그러면 첫 번째 시도에서 팀이 결정되지 않을 확률은 몇이겠어? 16분의 11이 되는 거지. 그치? 16분의 5가 첫 시도에서 팀이 결정될 확률이잖아. 그러면 첫 시도에서 결정이 안 될 확률은 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얘 1에서 얘를 빼주면 안 되는 확률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팀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얘가 또 한 번 발생을 하게 돼서 16분의 5가 발생하면 첫 번째에선 실패하고 두 번째에선 성공할 확률 아닐까? 따라서 16분의 5 하나랑 16분의 11 곱하기 16분의 5 이 확률이 2회째에서 결정이 될 확률이고 이 확률은 1회에 바로 결정이 될 확률이죠. 둘이 뭐 하셔야 돼? 더해야 되지? 1번과 2번은 같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치?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를 더할 건데 좀 기술 있게 더할까 얘들아? 자, 기술 있게 더할게. 얘랑 얘를 더하면 누구로 묶을 수 있어? 얘랑 얘를 더하면 16분의 5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한쪽에는 16분의 11이 있는 거지만 다른 한쪽에는 1이 있는 거 아니야?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얘는 16분의 5랑 곱하기 얘가 16분의 16이니까 16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를 곱해주면 4의 4제곱이니까 256이 나오고 얘는 몇이 나오니? 5를 곱하니까 135가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P분의 Q가 될 거고요. 둘이 더해주시면 몇 나오니? 391 나오지 않니?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끝날 거라는 거. 괜찮을까? P분의 Q인데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어떤 친구들이 대댄치를 했을 때 3명이 탕 맞춰서 나와서 거기서 바로 팀이 결정될 확률이 얘인 거 우리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첫 번째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에서는 그 일이 발생해야 되니까 둘이 곱한 것이 확률이 될 것이다. 둘이 더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957번 문제였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지? 자, 세 번째로 쌤이 선정한 문제는 963번이에요. 네 번째구나. 자, 963번 문제 볼게. 6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자, 이 문제까지는 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풀고 이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풀 시간 드리면서 연습을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 물론 내가 다 풀이 해줄 거야. 자, 963번 문제 보면 자, 세 가지 메뉴가 있는 어느 분식점에서 4쌍의 부부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한다. 8명이 각각 3가지 메뉴 중 임의로 한 가지를 주문했을 때 4쌍의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음식을 주문한 쌍이 적어도 2쌍일 확률이냐. 문제 읽어보면 약간 난해하게 느껴지죠. 자,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메뉴가, 자, 메뉴 먼저 적을게. 메뉴 좀 재밌게 정할까? 메뉴가 떡볶이가 있고, 그 다음에 김밥이 있고, 피자야? 분식집인데? 피자. 자, 피자 이 3가지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부가 4쌍이 있어요. 부부가 4쌍. 부부는 당연히 다 서로 다른 4쌍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독립시행을 따지려면 한 쌍의 부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 한 쌍 부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부부가 메뉴를 결정한 것이 다른 부부가 메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죠. 어떤 부부가 뭐 메뉴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제 품절이에요. 이럴 일은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상상력 발휘하지 마.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부부한테 영향을 안 줄 테니까 먼저 한 쌍의 부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잘 봐. 한 쌍의 부부가 둘이 같은 메뉴를 고르는 확률이 있을 거고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르는 확률이 있겠죠. 잘 생각해봐. 남편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3개 있지. 와이프도 마찬가지지. 아내도. 그럼 전체 9개의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런데 둘이 같은 메뉴를 고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3가지 있는 거 맞지? 봐봐. 남편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아내도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9개의 경우 중에서 둘 다
떡볶이, 둘 다 김밥, 둘 다 피자 고르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메뉴 고를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돼 있고요. 서로 다른 메뉴 고를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돼 있는 게 맞겠지.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두 명이 메뉴를 골랐을 때.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네 쌍의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음식을 주문한 쌍이 적어도 두 쌍이야. 적어도 두 쌍이라는 얘기는 두 쌍일 수도 있고 세 쌍일 수도 있고 네 쌍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적어도 두 쌍이면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어. 여사건은 뭐야? 여사건은 한 쌍만 그럴 수도 있고 0쌍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3개고 얘가 2개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제 시작할게. 자, 부부가 잘 들어. 부부가 X부부가 있고 Y부부가 있고 Z부부가 있고 W부부가 있어. 근데 봐봐. 같은 메뉴를 주문한 부부가 한 쌍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봐. 같은 메뉴, 다른 메뉴, 다른 메뉴, 다른 메뉴야. 이것도 가능하지. 근데 다같다다. 다다같다. 다다다같? 이것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 배열해야 되는 거 맞지? 4C1로. 그럼 이렇게 계산하자. 4C1에 같은 메뉴 주문한 부부가 한 쌍이니까 한 쌍의 부부가 같은 메뉴를 주문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다른 메뉴를 주문할 확률은 매번 독립적으로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3번 곱해지고 3분의 1은 한 번 곱해지면 4쌍의 부부 중에 오직 한 쌍만 같은 메뉴를 주문한 확률이 아닐까? 라는 판단 가능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른 메뉴를 선택했을 확률은 다다다다니까 얘는 어차피 배열할 게 없고 4쌍 중에 0쌍이 같은 메뉴를 이렇게 주문하고 4쌍이 전부 다 다른 메뉴를 이렇게 주문했다는 얘기죠. 괜찮으시니? 따라서 4쌍의 부부 중에서 한 쌍만 같은 메뉴를 주문했을 확률은 자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8, 4, 32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그 다음 밑에 거는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2의 4제곱이어서 16이 올라가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 한 쌍 또는 0쌍의 부부가 같은 메뉴를 주문했을 확률은 둘이 더해져서 81분의 48이었을 테니까 결국 여사건의 확률이 81분의 4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적어도 두 쌍이 같은 메뉴를 주문했을 확률은 전체 1에서 81분의 48을 빼기 때문에 81분의 33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해주면 27분의 11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가능하시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끝날 건데 이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이유는 갑자기 여러분들 4쌍의 부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해. 8명인데 어떡하지? 8명인데 어떡하지? 근데 쌤 잘 봐봐. 어차피 각 부부의 선택은 서로가 독립적일 테니까 한 쌍의 부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남편과 와이프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둘이 같은 메뉴를 고를 확률은 어차피 3분의 1로 매번 고정돼 있어. 두 번째 부부가 고를 때도 어차피 둘이 같은 메뉴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야. 세 번째 부부도 같은 메뉴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고 다른 메뉴 고를 확률은 3분의 1로 매번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도를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지. 4쌍 부부니까. 그치? 결국 이거 독립시행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사건 발생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돼 있고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돼 있는데 얘가 총 동일한 시행을 4번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는 거야. 4명의 4쌍의 부부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얘가 독립시행으로 인식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을 쌤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 그러면 다음으로 선정한 문제가 이제 71번이거든요. 971번.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971번. 쌤은 앞에다가 해설을 적겠습니다.
아니야. 맞아요. 아니잖아. 맞아요. 맞다고? 맞죠.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지? 깜짝이야. 뻥이요, 뻥이요. 어떻게 했어요? 잠 깨라고.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내가 한 줄. 자 얘들아 쌤이랑 한번 같이 다뤄보자. 자 이 문제도 만만치는 않은 문제인데 자 두 프로야구팀 A, B가 7전 4선승제 그러니까 7번 중에 4번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였다. 자 세 경기를 진행했는데 A팀이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대. 그쵸? 그랬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가 되는데 A팀은 이제 쌤이 상황 정리만 해드리자면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가 남은 상태에서 두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이야. 그치? 근데 그 두 번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다른데요. 일단 5라운드에서 그냥 이 모든 게임을 끝내버릴 수가 있지. 그치? 두 번 더 이기면 되니까. 근데 6라운드에서 끝낼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 7라운드까지 가서 우승팀이 A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쌤이 시나리오를 3개 쓴 거야. 그럼 봐봐. 5라운드에서 이 모든 시리즈가 끝나려면 A가 연속으로 그냥 두 번을 다 이겨버리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두 번 중에 두 번을 A가 다 이겼다. 2분의 1이 두 번 곱했다의 확률이니까 걔가 4분의 1의 확률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두 번째부터 잘 보셔야 돼. 얘가 6라운드에서 끝이 나려면요 6라운드에서 A가 이겨야 돼. 그렇잖아. 6라운드에서 B가 이겼는데 끝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6라운드에서 A가 이겨야 되고요. 그 앞에서는 A와 B가 한 번 주고받아야 돼. 그 이유는 이 두 번의 경우에서 A가 한 번을 이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6라운드에서 네 번째 승리를 딱 하면서 장식하고 끝낼 수가 있지. 대신에 6라운드에서 끝나려면 B도 그 사이에 한 번은 이겨야 돼. 그래야 6라운드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기는 건 맞는데 그 앞에서는 사실 뭐 할 수 있니? A, B도 될 수 있지만 B, A도 될 수 있지. 이긴 팀이.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배열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얘는 배열돼 안 돼? 안 돼. 6라운드에서는 A가 쾅 하고 이겨야 되니까. 그럼 봐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네들은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C1 2분의 1, 2분의 1이야. A가 한 번 이기고 B도 한 번 이기는데 둘이 순서 바꾸는 거니까 2C1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6라운드에서 A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6라운드 거 2분의 1이 한번 곱해지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면 똑같이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같은 이치로 7라운드에서 A가 우승하려면 A가 마지막 7라운드에서 우승을 하되 그 앞에서 A가 한 번은 더 이겨놔야 되지. 3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에 B는 두 번을 이겨야 7라운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A가 그 전에 또 이겨버리면 끝날 테니까. 그러면 A는 7라운드에서 이길 텐데 그 전에 3번 동안은 A 한 번에 B 두 번 이겨야 되는 거잖아. 동의하세요? 근데 걔가 A, B, B가 될 수도 있고 B, A, B가 될 수도 있고 B, B, A가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경우는 배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B 두 번에 A 한 번이 배열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3번 중에 한 번 누가 이긴다? A가 이긴다. 그리고 남은 두 번은 B가 이긴다. 거기에다가 남은 7라운드에서 한 번 A가 이긴다. 그러니까 곱해지면 결국에는 16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여서 5라운드에서 끝나는 경우, 6라운드에서 끝나는 경우, 7라운드에서 끝나는 경우를 3번 다 더해주면 16분의 11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시게 되겠다는 게 결론이야. 따라서 이 문제도 막상 풀게 되면 현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일단 971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976번 문제를 좀 볼 건데 유형 6번이에요. 윷놀이와 관련된 독립시행이 사실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 내가 매해 체크하고 있는 게 있거든. 점점 전통놀이가 이제 의미가 퇴색되면서 그 윷놀이 자체를 아예 룰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발생했어요. 작년에도. 윷놀이 하는 방법 알아? 내가 여기서 윷놀이 설명 안 해도 괜찮아? 해주세요. 야, 얘, 근데 내가 그림을 못 그려,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윷이 있어요. 이런 애가 4개가 있잖아. 내가 이런 애 4개를 해서 싹 던졌는데,
다 이렇게 평평한 면이 밑으로 오게 되면 걔가 뭐야? 도. 오, 윷. 모르네. 야, 모르네. 야, 4개를 던졌는데 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모. 뭐지, 뭐. 4개를, 야, 재민아, 너 모르는 것 같은데, 눈빛이? 알아? 해봤어, 안 해봤어? 너, 명절에 할아버지 계셔? 잠깐만. 아니. 아, 잠깐만. 이게 탈룰라가 아니고, 아니, 할아버지, 패드립. 아이씨. 야, 쌤이 수업 중에 패드립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야, 그, 집에 가서 양복 입고 사과 영상 올릴게.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유튜버로서. 근데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윷놀이를 좀 한다고. 쌤은 안 계셔. 돌아가셨단 말이야. 갑자기. 아, 외할머니는 살아계셔. 외할머니가 손자 맨날 살 빠졌다고. 왜 밥 3그릇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고 맨날. 미치겠어. 거기 갔다 오면 소화제 먹어, 쌤은. 외할머니는 그리고 뭐냐, 쌤 사촌 동생이 되게 뚱뚱하거든요. 비하는 아니지만 실제로 뚱뚱해. 근데 걔한테도 왜 이렇게 말랐냐고, 밥을 왜 이렇게 안 먹냐고.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먹으면 죽거든요, 사람 거의. 근데 할머니는 계속 안 먹네. 근데 아무튼 나도 할머니랑 어렸을 때 윷놀이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자, 이런 모양이 4개 나오면 뭐예요? 그치? 뒤집어진 게 4개 나오면 윷이야. 그치? 뒤집어진 거 3개에 안 뒤집어진 거, 평평한 거 하나 나오면 걸. 2개 나오면 개. 그리고 평평한 거 3개에 그 이제 뒤집어진 거 하나 나오면 도. 맞지? 도야, 얘들아. 근데 무슨 원래 백도도 있고 그래, X 쳐져 있는 거. 근데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자. 문제에서 그건 안 다룰 거야. 뒤로 한 칸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얘들아, 이 육가락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독립시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봐봐, 내가 4개를 동시에 던지잖아. 그러면 각각의 육가락이 4개 있는데 걔네들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지 않고는 서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니 안 받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막 공중에서 쌤 부딪히면은 막 걔가 막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러지 말자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봐봐, 하나가 평평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얘로 인해서 평평해지거나 또는 뒤집어지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4개가 모두 다 독립적이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데 쌤이 쓰려다가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안 쓸게. 자, 만약에 겉면이라고 표현했네. 겉면이 나올 확률이 P고 안쪽 면이 나올 확률이 1-P면 도가 나오려면 겉면 3개에 겉면, 야 이거 잘못 썼잖아. 야, 얘 지금 잘못 오류죠. 봐봐, 겉면이 이렇게 생겼어. 너희들 잘 보면 알겠지만 XXX 이렇게 생겼어. 걔가 3개 나오고 안쪽 면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P의 세제곱에 1-P는 1제곱이죠. 책이 지금 잘못 나왔지? 니들 책에도 이래? 네. 지금 잘못 나온 거 맞지, 얘들아? 너희들 책에도 지금 겉면이 X표 쳐져 있지 않아? 네. 걔가 3개 나왔으면 P가 3개 나온 거지. 수정해놔. 물론 이거 잘 보지는 않겠지만 3과 1의 자리가 지금 바뀌었죠? 2와 1은 상관이 없을 거고. 아무튼 지금 도랑 걸만 바뀐 것 같아. 도랑 걸만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좀 잘 해주시고. 도랑 걸이 지금 바뀌었어요. 하필이면 틀렸어, 얘는 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아무튼 간에 윷놀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76번 문제를 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하나의 U짝을 던졌을 때 U짝이라고 하네. 귀엽다. 자, U짝을 던졌을 때 겉면이 나올 확률이 P, 안쪽 면이 나올 확률이 1-P인 U시 4쪽 있다. 또 이거 쪽이라 불러? 단위를 많이 배워가네요. 자, 이 4개의 U짝을 던질 때 개가 나올 확률이 걸이 나올 확률의 2배이다. 알겠어? 개가 나올 확률이 걸이 나올 확률의 2배다. 그러면 도가 나올 확률은 걸이 나올 확률의 몇 배인가를 구하는 거지. K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겉면이랑 안쪽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아니에요? 원래 그냥 평범하게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풀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왠지 나올 확률이 다른가 봐. 문제에서 다르게 설정하고 싶나 봐. 알겠지? 그럼 봐봐. 개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 개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서 2개가 겉면이고 남은 2개가 안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거리 나올 확률은 4개 중에서 1개가 그 겉면이니까 P가 하나 있는 거고, 자, 앞면 1-P는 이렇게 3개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도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서 뭐 1개라고 써도 되고 3개라고 써도 되지만, 만약에 3개라고 쓴다면 그 겉면이 3개 나온 거고 안쪽 면이 1개 나온 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니? 이게 도죠. 그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개가 나올 확률이 거리 나올 확률의 2배라고 했으니까 거리 나올 확률의 2배를 이렇게 곱하면 개가 나올 확률과 같아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한번 계산해 보면 2를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병수야 P 하나씩을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가 P가 될 거고요. 1-P 2개를 이렇게 약분하면 이쪽엔 1-P만 이렇게 남겠죠. 그치? 그러면 계산에 마무리해주면 이쪽은 4C가 6이니까 6P가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4C에 2를 곱하니까 8에다가 1-P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괜찮으세요? 그러면 넘겨주고 넘겨주면, 자, 14P가 8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P라는 친구는 결국 7분의 4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즉 U자락을 던졌을 때 겉면 나올 확률이 지금 7분의 4니까 안쪽면 나올 확률보다 미세하게 크죠. 그치? 그랬을 때 도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거리 나올 확률의 몇 배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거리 나올 확률이 방금 얘였잖아. 그러면 4 똑같이 있고 7분의 4 한 번 곱해지고, 자, 7분의 3이 3번 곱해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4 똑같이 곱해지고 7분의 4가 한 번 곱해지고 3번 곱해지고 7분의 3은 한 번 곱해지니까 거래다가 K배를 이렇게 해줬을 때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맞니? 거리 나올 확률에 K배를 취하게 되면 도가 나올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분 깔끔하게 하시면 탕 약분해서 이쪽은 7분의 4의 제곱이 나올 거고, 탕 약분해서 얘는 7분의 3의 제곱이 나올 거고, 4랑 4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K를 했을 때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뭐가 곱해지면 되겠니? 3분의 4의 제곱이 곱해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의 제곱이 약분되고 4의 제곱이 올라갈 거 아니야. 동의하니? 따라서 K는 3분의 4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9분의 16이 될 수밖에 없고, 9K를 구하라고 하면 그 답은 16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잘 생각해 얘들아. 그 K라는 건 결국 3의 제곱을 4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을 곱하면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9K는 16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쌤이 또 추가로 선정한 문제는요, 81번 문제랑 86번 문제인데, 얘들아 81번과 86번 스타트. 아니다, 나랑 같이 하자. 미안해. 문제 봤더니 나랑 해야 될 것 같아. 나랑 하자. 쏘리. 자, 81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 이번에도 문제 천천히 잘 읽어보자. 좌표 평면에 원점에 A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A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A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 자,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오케이? 그러면 그랬을 때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A의 X좌표는 1일 확률은 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조건부 확률인 거 맞아. 왜냐하면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모든 경우를 일단 구해놓고 그 중에 X좌표는 1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본 공간은 전체가 아니라 일단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지금 원점에 A가 쿵 하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서 후보가 되는 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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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는 게 맞거든요. 잘 생각해봐. 지금 얘가 이제 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면 나오면 이렇게 갈 거고 뒷면 나오면 이렇게 갈 거야. 동의하세요? 그러면 잘 보면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러면 y좌표가 3이 되면 게임이 끝나죠. x좌표가 3이 돼도 끝나지만 y좌표가 3이 돼도 끝나. 그러면 게임이 끝나려고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 그 후보지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위로만 3번을 그냥 올라가서. 그럼 y좌표가 3이 되면서 게임이 끝나겠지. 또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또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 맞지? 야, 여기까지 못 갈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도착하거나 여기 도착하면 게임이 끝나죠. 그럼 여기 3,3에 도달할 일은 없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어차피 후보가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게. y좌표가 3이 되어서 게임이 끝날 후보는요 0,3로 끝날 수도 있고 1,3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3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후보는 1, 2, 3번 3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1번이 일어날 확률, 2번이 일어날 확률, 3번이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해주면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경우죠.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x좌표는 그때 1이었을 확률이니까 어디야? 2번에 해당되는 거 맞지? 1,3. 따라서 2번이 이렇게 분자에 올라가면 얘가 조건부 확률 아닐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밑에 분모에 지금 전체 경우를 다 센 게 아니라 y좌표가 3에 도착했을 경우만 센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번부터 이제 확률 계산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잘 봐.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근데 1번인 점에 0,3에 도달하려면 y축 방향으로만 3번은 이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전체 몇 번을 던져야 돼? 동전을. 동전 몇 번 던져야 돼? 여기 가려면 3번 던져야 되겠지? 내가 3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3번 다 뭐가 나온 거야? 뒷면에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3번 곱해지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1번에 도착할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그러면요 2번 잘 봐봐. 2번 잘 봐.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 어려운 이유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이번에 2번에 가려면요 2번에 가려면 총 몇 번을 던져야 돼? 4번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봐봐 여기 가려면 4칸 이동해야 되잖아. 4칸 이동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4번 중에 1번은 X축으로 이동해야 돼서 이거, 남은 3번은 Y축으로 이동해야 돼서 이거 계산하는 순간에 틀리겠죠. 틀릴 거야 얘들아.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틀릴까? 수연아 이렇게 계산하면 왜 안 되니? 모르겠어? 이렇게 계산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왜 안 될까요 얘들아? 내가 앞면 한 번에 뒷면 3번 나오면 여기 갈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뒷면이 먼저 3번 나오고 마지막에 앞면 나오는 경우는 안 되죠. 뒷면이 먼저 3번이 나와서 여기 도착한 다음에 일로 갈 수 없어요. 인정해? 왜? 뒷면 3번 나오는 순간 게임 끝나잖아. 기회가 더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아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4번 중에 한 번만 앞면으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얘가 틀리겠네요? 함정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지금 방금 4C1은 어떤 계산법이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있는데 여기서 앞면 한 번에 뒤 이렇게 나오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뒤, 앞, 뒤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뒤, 앞, 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 앞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4번 셌기 때문에 4C1이 됐던 거 아니야? 1팩, 3팩분의 4팩 맞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얘가 안 된다는 얘기야. DDD 앞이면 1번에서 게임이 끝나니까 2번 경우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확실한 건 4라운드에서 무조건 D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동의하세요?
4라운드에서 D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밖에 없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 그러면 4라운드를 뒤로 고정시켜 놓고 앞에 3개 라운드만 앞 하나 뒤 2개가 자연스럽게 배열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3번 중에서 한 번이 앞이 나온다. 그 다음에 2번은 뒤가 이렇게 나온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4번째는 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2분의 1은 얘네들이랑 같이 순서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3개만 순서를 섞어 놓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2분의 1로 따로 곱하다는 얘기야. 4C1이 아니야. 4C1은 4개를 섞는 거야. 3C1은 뒤 2개랑 앞 하나 3개만 섞는 거야. 그치? 뒤에 거 마지막 뒤는 안 배열할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답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자, 16분의 3이 이렇게 탄생을 할 거야. 이해해버리시겠어? 이해해버리시죠? 그럼 마지막 3번 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3번 구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3번으로 갈 때 절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치? 여기나 여기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 게임 안 끝난 상태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잘 봐.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섞여. 하지만 마지막 5번째에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뒤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어. 따라서 전체 총 어차피 3번에 도달하려면 5번 던져야 되잖아. 동전을 5칸 가야 되니까. 근데 맨 뒤에는 무조건 뒷면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앞에 4번만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지. 4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오고 2번은 뒷면이 나와야 얘가 2,2라는 점에 도달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면 하나가 나오면서 게임을 끝내야 얘가 Y 좌표가 2,3에 도달하면서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겠죠. 그치?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이미 1번 또는 2번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니까 3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치?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32분의 결국 4C가 6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16분의 3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얘랑 얘를 더해준 게 16분의 8 아니니? 맞죠? 16분의 8이야.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하면 16분의 8인데 그 중에 2번은 16분의 3이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결국 답이 8분의 3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지. 그치? 난이도가 꽤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사실은 이제 내공이 좀 쌓여야 돼. 그래서 쌤이 터프 문제니까 쌤이 풀어줬는데 쌤은 뭐부터 했니? A라는 점을 원점에 두고 좌표 평면 위에서 결국에는 X가 3이 나오거나 Y가 3이 도착하게 되면 그때 게임이 끝날 건데 문제에서는 이제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3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세야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라는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사건이야? B 사건이죠. 그 다음에 X좌표가 1일 확률 얘가 A 사건인데 그냥 A 사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P, A바 B를 구하는 이 사건이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다 구하려면 1번, 2번, 3번을 구해놓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A이면서 B를 고르려면 그 중에 2번만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지. 자, 이게 지금 98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쌤이 선정한 문제는 986번이에요. 986번 한번 가보자. 독립시행의 횟수 찾기인데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자, 이 문제도 조금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86번은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를 읽기로 한다. 이 상자를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자, 얘들아, 3번 던질 건데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한 번 던졌어. 근데 2가 나올 확률은 몇이니? 4분의 1이죠? 당연히 1, 2, 3수 적혀 있으니까 4분의 1이야. 그러면 2가 안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 내가 3번을 던졌는데 2가 나오는 횟수가 m이야. 그러면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가 n이야. 그러면 당연히 m 더하기 n은 무조건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2가 나오는 횟수와 2가 나오지 않는 횟수를 합치면 3번일 거 아니야? 총 3번 던질 거니까 상자를. 자, 이런 판단인데, 근데 잘 보세요. i의 절대값 m-n, 얘가 마이너스 i가 될 확률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i라는 거는 몇 제곱을 해야지 마이너스 i가 되니? 3제곱. 그 다음에 또 7제곱. 그치? 그러니까 4개 주기로 반복이 되니까 3일 때 나왔으면 그 다음에 7일 때 나오고 그 다음에 11일 때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m에서 n을 뺐는데 걔가 3이 나오려면 얘가 3, 0이었거나 아니면 0, 3인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둘이 더하면 3이어서 어차피 가능한 거는 3, 0, 2, 1, 1, 2, 0, 3밖에 안 돼. 그렇잖아. 근데 1, 2나 2, 1은 그냥 i가 나올 테니까 안 될 거니까 0, 3이랑 3, 0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m이 3이고 n이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m이 0이고 자 n이 3인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각자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될 건데, 잘 봐봐. 내가 총 3번을 던져서 그 중에 m, 2가 3번 다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3C3에 4분의 1이 3번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겠지. 2만 3번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2가 아닌 것만 3번 나올 거니까 3C3에 2가 아닌 거 4분의 3만 이렇게 3번 나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쵸?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64분의 1이고 얘를 계산하면 64분의 27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64분의 28이 나오면서 4로 나누면 16분의 7이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척 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될 거야. m이 0이고 n이 3인 경우, 그 다음에 m이 3이고 n이 0인 경우만 유일하게 가능할 테니까. 그쵸? 자, 이렇게 986번 봤고요. 다음으로 991번 갈게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득점 확률인데요. 자, 991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점을 얻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얻어요. 동전을 총 8번 던졌는데 4번 던졌을 때까지 점수의 합이 2점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모두 던진 후에 총점은 0점이 될 확률이야. 오, 재밌네. 그러면 내가 먼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일단 뭔가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5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뭔가 진행이 될 거야. 동의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 4라운드까지 점수의 합이 2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딱 봐도 알겠죠? 1점을 몇 번 얻은 거야? 1점을 3번 얻고 마이너스 1점을 한 번 얻게 되면 2점으로 끝나지 않아? 따라서 얘는 1점을 3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앞면이 3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한 번. 얘는 뒷면이 되겠지. 그럼 내가 4번 동전을 던졌는데 4C1이죠. 4죠 일단. 4C인데 한 번이 뒷면이고 나머지 3번이 앞면이니까 2분의 1이 3번 곱해지고 2분의 1이 또 한 번 곱해진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죠. 곱하기 이렇게 되면서
5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도 뭔가를 진행을 할 건데 결국 8번을 다 합친 경우에 0점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2점을 확보해 놨잖아. 그러면 총 0점이 나오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점을 당해야 되지 않겠어? 동의하시죠? 그럼 마이너스 2점이 나오려면 이번엔 거꾸로 3번이 뒷면에 나오고 한 번 앞면에 나오면 마이너스 2점이 되면서 여기까지 점수와 여기까지 점수가 합해져서 결국 0점이 나오지 않겠니? 따라서 얘는 4C1에 이번에 똑같이 2분의 1 한 번에 2분의 1 3번이겠죠. 확률이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4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기 또 한 번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16분의 1로 끝나지 않을까.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는 98번 문제예요. 2문제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세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위치 확률인데요. 자, 998번 문제 한번 볼게.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출발한 점 P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움직인다 그랬어. 점 P가 5,4에 도착할 확률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자. 가는 두 개의 눈의 수의 곱이 짝수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대요. 그 다음에 둘의 곱이 홀수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대. 괜찮아? 오케이, 이 상태야.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원점을 출발할 거고, 자, 5,4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렇게 도착할 확률이야. 자, 5,4.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몇 번 던지는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야? 가족권을 보면 두 눈이 곱이 짝수면 X축 1, Y축 2인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2. 근데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이면 X축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Y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나 이거 보자마자 너희들이 대답을 좀 기대한다. 주은아, 결국 5,4에 도착해야 되잖아. 얘 주사위 몇 번 던졌을까? 주사위 아닌가? 주사위 맞죠? 주사위 몇 번 던졌을까? 5번이지. 무조건 5번이죠. 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X축으로는 1만큼 가게 되잖아. 그럼 5번을 던지면 무조건 X축으로 5만큼 갔겠죠. 그러니까 5번은 무조건 던져야 돼. 한 번 더 던지면 어떻게 되니? 무조건 6, 몇이 된단 말이야. 4번 던지면 4, 몇이 돼. 왜? X축으로는 항상 1만큼만 이동하니까. 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무조건 주사위는 5번을 던진 거야. 근데 5번을 던지는데 한 개만 던진 게 아니라 2개씩을 던지는 거에 5번 던진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들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어차피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은 두 개의 눈의 수의 곱이 첫 번째도 홀수이면서 두 번째도 홀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두 번째도 2분의 1이 나와야 되지. 따라서 홀수가 나올 확률 자체가 4분의 1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두 개의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으로 이렇게 고정되겠네. 왜냐면 짝수가 적어도 한 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4분의 1과 4분의 3인데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결국 5번을 던질 거야. 근데 이만큼 가는 애가 있고 마일만큼 가는 애가 있어. 근데 5,4에 도착해야 돼. 간단한 산수가 가능하죠. 얘들아, 위에 게 몇 번 나오고 밑에 게 몇 번 나와야 얘가 5,4에 도착할까? 위에 3번, 밑에 2번. 맞죠, 얘들아? 위에 게 3번이 나오고 그러면 6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아래 게 2번이 나오면 2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에 도착하지 않겠어? 근데 여기서 다른 말 없지. 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지. 그냥 자유롭게 배워야 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만 먼저 3번이 나와. 그러면 1,2, 2,4, 3,6 이렇게 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게 2번 나와.
3,6까지 갔지? 그럼 밑에 게 두 번 나오면 4,5, 5,4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미리 올라갔다 내려와도 상관없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상관없고, 그치? 어떤 좌표 평면을 그냥 우리가 제한 없이 막 가도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총 5번을 던져야 되는데 주사위를 그 중에 3번은 둘의 곱이 짝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4분의 3이 3번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 둘의 곱이 호일수인 사건은 2번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걔네 3번과 2번을 배열할 것이다. 3팩, 2팩분의 5팩으로, 그치? 자,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10 곱하기 4의 5승이죠? 4의 5승이면 2의 10승이니까 1024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27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곱해지면 2로 나눠지면 얘가 5고요. 얘가 512니까 자, 512분의 135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정답 2번일 거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보고 끝냅니다. 유형 11번이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의 활용이라 나왔고 쌤이 선정한 문제는 3번이에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얘들아, 좀만 힘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 A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는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런데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럼 일단 자, 이렇게 고정해 놓고 하죠.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은, 시계 방향 1만큼 움직일 확률은 몇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확률 몇이에요? 3분의 2죠? 6의 약수가 4개 있으니까 자, 3분의 2예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 되시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내가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다시 점 A에 도착하게 해야 돼. 괜찮아? 그러면 점 A에서 출발한 애가 4번을 걸쳐서 다시 한번 점 A로 오게 되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는 게 맞지 얘들아. 자, 재민아 1번 시나리오부터 한번 너가 불러줘봐. 어떻게 되면 A가 다시 A로 올까?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반시계로 돌아오고 또 한 번 또 돌아오고. 그렇게까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짤 거야? 그렇지. 자, 횟수로 얘기하면 편하겠죠. 도현이가 일단 첫 번째 거 얘기해줬어.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2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이동하면 얘는 다시 A에 땅 하고 도착해 있는 게 맞겠지. 자, 이게 있어. 두 번째는 성현아, 너가 얘기해줘.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4번 이동을 하면 얘 다시 점 A로 돌아가는 거 맞지? 그치? 진서가 하나 더 있지? 반시계 돌아오고.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4번 이동해도 얘 똑같이 A로 가 있겠죠. 이게 전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따져봐야 되죠? 시계 방향 2번에 반시계 방향 2번이라는 거는 총 4번 중에서 2번은 시계 방향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도 제곱, 반시계도 2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 4번은 4번 중에 4번 다 3분의 2가 발생했을 거지. 반시계 방향은 4번 중에 4번이 다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발생했을 거니까 결국 얘네 셋의 합이 정답이 되겠지. 따라서 계산만 마칠게요. 자, 81분의 4 곱하기 6이니까 자, 24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는 81분의 16 나올 거고 얘는 81분의 1 나올 테니까 셋이 다 더해지면 81분의 41이 합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겠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전부 다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확률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과정이 결코 적지 않아. 우리 대단원 1단원 경우에서 끝냈고요. 2단원 확률 끝냈기 때문에 대단원 3 이제 통계만 남았거든.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한 번 안 나갈 생각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한 숙제를 잘 마무리해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숙제에 대한 질문 케어랑 또 지난 책 점검이랑 이런 걸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계로 그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좀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안녕.